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마치 바라기처럼 알트코인 사이클은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 사이클과 동일하게 가되 약간 반박자에서 한 박자 정도 좀 뒤늦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번 사이클 끝까지는 이 두 개의 코인이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SEC의 수장이 친암호화폐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규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완화될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존의 게리 겐슬러 체제 하에 SEC에서 가장 고통을 받던 그런 코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 규제가 완화되게 된다면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너리 박지입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정부를 두고 가상 자산 시장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그 변화도 어마어마해서 여러분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조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은요, 유튜브 멘탈이 전부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는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가상자산 관련된 얘기가 더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변동의 폭도 큽니다. 많이들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 일단 작가님을 만나 뵙게 됐으니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비트코인이야 뭐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테니까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는 비트코인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래밍된 그런 화폐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인터넷 머니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수수료가 낮은 통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합의들이 나오면서 등장한 게 이더리움이고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을 시초로 해서 뭐 그 이전에도 당연히 알트코인들이 있었지만은 진정한 비트코인의 후계자로서 등장했던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을 시초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비트코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자는 의미에서 알트가 이제 얼터너티브, 대체라는 뜻이거든요. 비트코인의 부족한 부분을 대체해주는 코인으로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막 하시다가 알트코인들이 또 있구나라고 해서 알트코인, 그 수많은 알트코인의 세계에도 또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투자는 뭐 사이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도 그 사이클을 잘 맞추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의 사이클과 알트코인의 사이클 어떻게 다르며 지금 시점에는 둘 다 어떤 사이클이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지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반감기라고 해서 4년마다 한 번씩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프로그래밍 설정이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기가 쉽게 되겠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그 4년을 반감기를 맞춘 그 4년을 주기로 3년 동안 상승을 하고 1년 하락하는 이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고요. 이번 사이클도 저는 시작할 때부터 과거에 그렇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1년 차에서 비트코인이 150%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2년 차에서도 12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차니까 이제 상승의 마지막 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끝나면 다시 하락하는 1년의 약세장이 있겠죠. 그러면 알트코인은 어떻게 되느냐?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마치 바라기처럼, 비트코인이 태양이라고 하면은 그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처럼 비트코인에 어떻게 보면 파생해서 사이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달리면은 그 다음에 한 박자 늦게 알트코인이 달리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사이클은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 사이클과 동일하게 가되 약간 반박자에서 한 박자 정도 좀 뒤늦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보면서 알트코인의 사이클도 같이 예측을 해보면서 그쵸. 우리가 네.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작가님의 책 중에서 이제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알트코인들을 좀 분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6가지로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대표적인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알트코인 종류를 제가 여러 개를 말씀드렸는데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 레이어 1 코인들이에요. 네. 이 레이어 1 코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기술적인 얘기는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말 그대로 정말 비트코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겨룰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이제 레이어 1 코인들입니다. 뭐 규모가 큰 코인들. 규모도 할까요? 크긴 하지만 네. 그 프로그래밍적으로 비트코인처럼 자기만의 독자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에 기생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런 애들이 레이어 1 코인들인데 네. 그런 레이어 1 코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솔라나라든지 또는 리플. 리플은 정확히 말하면 레이어 1은 아니지만 어쨌든 레이어 1 분류로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리플이라든지 또는 뭐 바이낸스 코인들.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자기만의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규모도 크고 아무래도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생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코인들보다는 그나마 가치를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알트코인계의 대장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될까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게 특히 한국에서는 리플이랑 솔라나인데요. 네. 실제로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그 퍼포먼스가 좋았던 코인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번 사이클 끝까지는 이 두 개의 코인이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SEC의 수장이 친암호화폐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서 규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완화될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리플과 솔라나가 기존의 게리 겐슬러 체제 하에 SEC에서 가장 고통을 받던 그런 코인들이에요. 규제적으로 이게 증권이다 뭐다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거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이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보면 되죠. 네. 근데 이제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 규제가 완화되게 된다면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죠. 또 특히 트럼프는 미국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규제를 압박을 받던 코인들 중에서도 미국 계열 코인들이 더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예로 바이낸스 코인도 솔라나만큼이나 네. 기존의 SEC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바이낸스는 미국 계열이 아니잖아요. 중국에 가까운 계열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솔라나 리플처럼 미국 계열의 레이어 1 코인들이 이제 한 1년 정도 남은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는 거죠. 솔라나와 리플 두 개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알트코인 하면은 이제 이더리움을 또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더리움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더리움은 사실 지난 사이클에서는 알트코인 대장이었어요. 네. 실제로 시가총액상으로는 여전히 2위고 가장 강력한 코인인데 조금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알트코인들의 문제이긴 한데요. 이더리움 자체가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이잖아요. 근데 그 이더리움도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걔보다 더 성능이 좋은 코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방금 말씀드린 솔라나예요. 네. 그러면 더 빠르고 더 수수료가 낮은 코인들이 나오면은 이더리움의 인기는 식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 사이클에서 가장 이제 인기가 있었던 카테고리가 디파이나 메타버스, 네. 그 다음에 게임 블록체인이나 P2E라고 하는 이런 쪽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네. 이런 쪽들이 전부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근데 이더리움이 너무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요. 저는 한 번 거래에 수수료를 10만 원 넘게도 지불해 봤거든요. 네. 그럼 내가 5만 원짜리를 거래하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10만 원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솔라나처럼 싸고 빠른 네트워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더리움의 위상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더리움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분명히 10년이라는 어쨌든 블록체인 내에서는 오래된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장기간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지켰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품으로 치면은 금 다음에 은과 같은 네.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역사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일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솔라나는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하더라도 이더리움은 그래도 오랜 시간 2위 자리를 지킨 코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작가님 책에 보면은 밈코인과 AI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건데 이것도 설명 좀 같이 해주시죠. 그거는 제 네. 책에 정확히 적어놨지만 어떠한 가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가치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의 개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비트코인의 파생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훨씬 크니까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죠. 네. 마치 뭐 한국인들 좋아하는 뭐 테슬라의 3배, ETF인 삼슬라 이런 것처럼 네.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알트코인을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사이클이 비트코인이 가면 알트코인은 결국 간다. 라는 걸 믿고 레버리지 파생 상품으로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삼슬라를 투자하신 분이 그 삼슬라 자산운용사가 그걸 잘 운용할 거라는 걸 믿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테슬라가 가면 얘는 당연히 3배 그거에 간다. 라는 걸 믿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AI나 밈코인보다는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그쪽으로 투자 방향을 좀 잡아보는 게 더 좋을 거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본인이 보수적이고 수익률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원하시면 알트코인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레이어 1 코인들이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인 네. 이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0% 하락할 때 솔라나 리플은 20% 정도만 하락하죠. 그런데 민코인이나 AI는 30%, 50% 하락합니다. 하루에도 50%가 하락할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오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럴 수도 오를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나는 변동성 괜찮다, 견딜 수 있다. 나는 수익률이 훨씬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AI나 민코인 같은 거를 눈여겨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작가님은 좀 골고루 투자를 하고 계실까요, 현재? 네, 저는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 방법을 이제 사실 그 작가님의 다른 영상에서도 조금씩 여러 개를 투자를 해서 맞아요. 평균치를 수익 맞아요. 낸다라고 그게 생각해라 핵심이에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이제 코인 관련 정책과 또 코인 시장의 변동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네. 조금 기대 이하였던 거는 사실이에요. 네, 첫날에 행정명령도 특히 비트코인 그 준비 법안, 네. 준비금 법안이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무언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아무것도 없었죠. 네. 그리고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본인이 취임을 하면은 비트코인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삼고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20만 개를 일절 팔지 않겠다 이런 것들 공약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좀 일단 취임 당시부터 좀 기대감이 많이 꺾이면서 트럼프가 취임한 딱 그쯤에서 비트코인 신고가를 또 찍었었는데 네. 그 이후로 다시 10만 달러 초중반으로 하락했던 이유가 취임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관세해가지고 관세 정쟁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0만 달러 이하로까지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떨어지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암호화폐적인 측면, 어떤 행정명령도 명확한 게 없었다. 그 다음에 거시경제적인 측면,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불어나고 그 다음에 금리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 등등, 또는 뭐 경제가 더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좀 실망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사이클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봤을 때는 결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일단은 암호화폐적인 측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는 지금 재무부 장관, 그 다음에 AI랑 암호화폐 고문, 차르라 그러죠. 그 다음에 SEC 의장까지 모든 사람들을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넣었어요. 그거 자체가 이미 암호화폐 규제적으로 완화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가 없더라도 저는 기조적으로 볼 때 암호화폐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이번 정권 내에서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트럼프 본인 자신이 심지어 가족까지 함께 밈코인도 출시를 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밈코인은 사기다라고 절대 불가능하죠. 본인이 만들어 놓고. 트럼프 재단에서 네. 그러면 네. 사기를.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권에서 무조건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권이 될 거다라는 걸 명명백백하게 밝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규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비트코인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도 저는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약간 기세 잡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협상용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1기 때보다 좀 더 강력한 건 사실인데 네. 1기 때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타협을 통해서 대부분의 관세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 원래 정했던 것보다는 요율이 낮아진다든지 또는 아예 취소가 된다든지 또는 쿼터제를 적용해서 이 정도 금액까지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없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결국은 완화가 됐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취임 직후니까 약간 기세 잡기를 하는 거고 네. 결국 트럼프는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 자신으로 인해서 시장이 막 무너지고 그 다음에 경제들이 안 좋아지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또 정치 구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만 행동을 하고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얻고 나면은 이제 선을 다시 지킬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